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1년씩 여야가 맞교대하자. 1년 지금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 또 박찬대 운영위원장 하고 있는데 그 1년만 하고 1년 뒤에는 국민의힘하고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최종적인 제안은 내놨는데 박찬대 원내대표의 오늘 3시에 대답이 있을 거예요. 답변이 있을 텐데 법사위원으로서 이런 제안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이죠. 문재인 정부 때 네. 상대방의 선의를 믿고 또 관계를 좋게 가져가자는 차원에서 양보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민생을 위한 입법, 권력기관을 견제하게 한 위법 네. 다 수습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국힘 의원들이 뭘 네. 했습니까? 윤재원 영화들을 원내대표. 예. 지켜주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를 다시는 재발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국힘의 요구에 따라서 들어줄 일이 아니고 네. 국힘이 정치하는 방식을 바꾸고 좀 정상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행태를 보여줄 때 네. 그때 가서 100번이라도 양보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관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례로 보면은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가져갔으면은 법사위원장은 다른 당이 가져가야 견제가 된다. 이런 주장을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례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견제와 균형이란 말도 좋아하고 저도 또 관례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예.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과거 그런 관례 네. 또 뭐 이런 전통을 존중해준답시고 양보를 네. 했다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왔고 그리고 그 국민들이 그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서 네. 이번에 또다시 민주당에게 큰 힘을 밀어줬지 않습니까? 아하. 제대로 책임지고 잘 한번 이끌어 봐라. 예. 제대로 싸워라. 민생 입법 추진 좀 책임지고 해라. 이런 의도를 갖고 밀어주셨는데 네. 또다시 타협하고 관례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의 진보는 없는 것이고 네. 민주당까지 함께 이제 국민들한테 버림을 받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저희 시청자분들도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 우리 시청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동안 계속했던 얘기했던 게 법대로 또 이재명 대표도 법대로 이걸 강조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어떤 답변이 나올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박균택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해 보이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광주 이 지역구 의원이신데 호남 민심은 또 어떤지 이게 좀 궁금해요. 일각에서는 뭐 보수 언론 일각에서는 민주당 이렇게 입법 독주하면 큰일 난다. 협치와 타협이 중요하다. 그게 뭐 국회에 바라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일각에서는 하고 있기도 한데 광주 민심, 호남 민심은 어떻습니까? 호남 민심은 당연히 제대로 싸워라. 민주당의 역할을 좀 제대로 좀 하라라는 네. 강한 요구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라. 예.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는 가끔 조금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싸우지 좀 마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예. 호남 지역에서는 제대로 좀 싸워라라는 말씀을 좀 하시는 편인데 지금 그러면 제대로 안 하고 네. 타협과 관행을 중시해서 나가다 보면은 좋은 것이 좋은 거겠지만 그러면은 이 민생 입법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네. 용화대의 앞으로 독주 문제를 어떻게 견제를 하겠습니까? 그것을 방치하라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관례 따지고 화합을 따지는 분들은 이 국가가 정상화가 된 다음에 제대로 제 모습을 찾은 다음에 해주실 말씀이지 네. 지금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의 비정상화를 그대로 방치하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호남 민심, 지금 민주당이 총선 민의에 따라서 일하고 있는 모습 응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입법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청문회인지 이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은 그 특검법을 왜 통과를 시켜야 하는지 네. 그것을 어떤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크긴 할 텐데 그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최혜병 사건이 왜 발생을 했고 또 어떤 그 외압에 의해서 네. 그 수사가 좌절됐는지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좀 확인시켜 드리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윤석열 네. 대통령이 이 법안을
그 거부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죄를 감추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어떤 드러내서 네. 그런 거부권 남용을 못하게끔 견제하는 기능도 반드시 아마 그 효과도 분명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제 그 오전 10시부터 이거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얼마나 우리 지금 용화대 문제, 군 내부의 문제, 네. 국민들 인권의 문제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부패해 있는지 한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희 이제 오마이TV에서도 그 현장을 생중계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달을 할 거고요. 결국 거기에 이제 나오는 이제 박정훈 대령, 여기도 박정훈 동명이인이네요. 예. 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있고 여기는 이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데 나와서 직접 진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이 아마 박정훈 전 단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할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거기서 법사위 이 입법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 누가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누구 말이 진실인지 좀 확연하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역할을 법사위가 어떻게 잘 해낼지 오마이TV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정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예. 그래도 가시기 전에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예. 못다한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늘 이렇게 애정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법사위원으로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권력 구조 또 민생 입법 여러 가지 문제들 숙제처럼 쌓이는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또 국민이 원하는 그런 그 결과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